기후변화로부터 나도 지키고 가족도 지키는 부자 아빠 살아남는 아빠.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부자 아빠 살아남는 아빠입니다. 기후변화로 급변하는 경제산업구조 속에서 우리들의 가족도 지키고 재산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운동 작심 3일이었던 김나연입니다. 이빨을 뽑고도 방송하러 온 발치투혼 김주석입니다. 여러분 양치 잘하시고 치실도 잘하세요. 네, 저 좀 분위기가 네. 약간 심승생성하네요. 오늘 네. 사실 여러 에피소드가 있었죠. 맞아요. 지금 저희가 좀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실천하기 위해서 사실 2m씩 거리 둬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어가지고 1m씩 정도? 좀 거리를 두고, 그리고 약간 창문이 있는 방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네. 교통소리 좀 들릴 수가 있어. 네. 그죠? 잡음이 조금 들어갈 수 있고.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김지석 선생님께서 오늘 오전에 갑자기 그 치아 건강에 비상사태가 발생해가지고 악화가 되셔가지고 네. 오늘 녹음을 참여를 못하실 뻔했는데 네. 또 이제 부여잡고 오셨죠. 네, 볼을 부여잡고. 제가 빠지려고 했더니 지인들한테 굉장히 그 민폐가 갈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대타를 찾으려고 이렇게 수습을 했는데 정말 이렇게 의리가 없을 수 있는지. 저는 무슨 학생 운동하다가 걸린 사람 같은 느낌이었어요. 내가 안 한다고 했더니 막 딴 사람들 막 나오라고 그러고 그래서 네. 이거는 전화해서 나오라고 하고 그냥 빨리 그냥 내가 그냥 와서 마음이 편하겠다. 발치 투혼을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결국 왔습니다. 김난 선생님 운동이 작심 3일이라고 하셨나요? 네, 제가 저번 주에 운동 시작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21일 토요일에 정부가 초중고교 개학이 이제 4월 6일까지 연기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전까지 2주 동안 뭐 체육시설 같은 헬스장 같은 데도 다 휴업을 권고를 해가지고 헬스장이 이제 휴업에 들어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좀. 그 헬스장은 저희 건물주가 하는 헬스장인가 보다. 근데 제 동생이 다니는 헬스장은 또 다른 데인데 거기도 휴업을 하고 대체로 휴업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다니던 헬스장은 그 트레이너 선생님이 오랜만에 1년 만에 연락을 왔어요. 아, 그래요? 공짜 PT 해주겠다고. 일을 해줄 이 시국에? 테니까. 이 시국이니까. 밀착 코칭. 그러니까 이 시국에, 왜냐면 이제 이 시국에 이제 수익이 확 주니까 이제 관장님이 좀 쪼셨나 봐요. 맞아, 어렵다 뭐 이런 기사가 많긴 어려운 했는데 사람들 많죠. 그래도 또 건강 위험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휴업을 하는 곳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윤탁생께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지금 2주가. 그쵸? 어떤 점에서 중요하죠? 이제 의준이의 우리 계약이 계약이 이제 다가와서 저 오늘 선생님이 막 전화 돌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약식 1시간 반 만에 초스피드로 끝낸다고. 원래 계약식이 얼마나 걸려요? 계약식이 학부모 참여도 없고 그냥 아이들만 1시간만 쫙 초스피드로 하고 끝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하여튼 지금 막 우리나라는 그래도 조금 이제 일상화 만연화된 것 같은데 네. 해외 같은 경우는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유럽은 그쵸. 지금 쌩 난리죠. 지금. 2차 대전보다 더 심각하다고 진짜. 얘기하는 것도 있고. 네. 제가 원래는 좀 기후 위기에만 외길 인생을 걷다가 코로나 생각보다 너무 심각해가지고 그쪽도 한번 살펴보고 있어요. 제가 근데 나름대로 위기에 대한 생각을 항상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좀 전과를 하면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그래서 일단 오늘 제가 녹음의 질이 떨어지더라도 약간 좀 환기되는 데로 옮기자고 제가 강력하게 얘기를 했었고 어제 보니까 그레타 툰베리도 지금 걸린 것 같대요. 아 진짜요? 진짜요? 네, 자기가 그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브뤼셀에 가가지고 EU에서 그린 뉴딜 발표했을 때 너무 약하다. 이거는 완전히 항복하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기후 스트라이크 하는 것도 이제 좀 참여하고 왔는데 목이 좀 아프고 딱 증상을 종합해 보니까 내가 걸렸다 싶고 같이 다녔던 아버지도 걸린 것 같은데 훨씬 더 증상이 심해가지고 굉장히 좀 고생을 하셨대요. 뭐 중환자실까지 가지는 않으신 것 같은데. 근데 그러면 자기가 이제 하는 얘기가 마지막에 뭐냐면 이게 그래서 더 위험하다. 증상이 뚜렷하고 너무 아프고 이런 게 그러면 아예 안 다닐 텐데 자기는 아주 많이 불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다가 할머니 할아버지 만나러 갔다가 옮으면 그분들은 중환자실 행위거든요. 이게 거기서 그냥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리고 제가 페이스북 이것저것 보다 보니까 호주 방송인가 영국 방송인가에서 한 30대 여성분이 혈관에도 뭐 삽입하고 그렇죠. 호흡기도 달고 콜록거리면서 정말 이거 걸리면 젊은 사람도 이거 힘들다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한 자기 10배 정도 나아진 거래요 지금. 되게 고통스러워 보이는데 그래서 이 젊은 사람 뭐 안전하네 이런 거 꼭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방금 본 건데 BBC 방송 나왔던 내용인데 슈 몽고메리 교수라는 분이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일반 독감 같은 경우 전염성이 한 명이 1.3명 정도를 감염시킬 수 있는 정도래요. 네. 그래서 10번 정도 전달이 된다고 치면 이게 네. 한 13명, 14명 정도 감염이 되는데 계산 좀 틀린 것 같아.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 근데 코로나 같은 경우는 3명 감염을 시킬 수 있대요. 전염성이. 전염성이 엄청 강한 한 명이 3명을. 네네. 근데 이게 3명이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기하급 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10번 정도 전달이 되면 몇 명인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10승이에요, 10승? 뭐 그런 거예요. 네. 5만 9천 명. 그래서 한 명의 약간 부주의한 행동이 독감은 하루에 한 번 정도 전파된다고 치고 열흘에 거쳐서 잘해야 한 15명, 13명 뭐 이런다면은 코로나 이거는 6만 명 정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진짜 높긴 높네요. 예, 다른 방송에 나왔던 또 그 영국 의사 한 분이 나 진짜 화났다. 영국 사람들 화 잘 안 내거든요. 근데 진짜요? 나쁜 짓을 할더라도 화 안 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파파라치들이 화나게 많이 하는 것 같던데 아무튼. 네. 그래도 뭐 몇 살 짓고 싸우는 거 봤어요? 네. 그렇긴 하네. 젠틀하네요. 네. 젠틀하면서도 할 거 다 하는 뭐 이런 건데 그 사회적으로 뭐 거리두기 이런 거 했는데 막 바베큐 파티하고 이런 걸 자기가 보니까 이거는 범죄 행위다 이거는. 젊은 사람들은 그러고 잘 가면은 자기들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약한 사람 접촉이 되면 엄청난 피해를 주는데 이 사람도 6만 명 얘기를 하더라고. 6만 명. 근데 6만 명 중에서 10분의 1 정도 한 명으로 인해서 한 1,000명의 환자가 나올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영국에 있는 중환자실이 딱 한 1,0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대요. 아 진짜요? 네, 그러니까 한 명의 부주의가 전파가 막 돼버리면 그 사람 한 명 때문에 그 쓰나미라는 표현 쓰다 쓰나미. 중환자의 쓰나미가 나버리면 감당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환자를 확산 위험 없이 돌볼 수 있는 게 병동이 지금 한 1,000개래요. 영국에. 그거밖에 안 돼요? 진짜. 영국도 공공의료 이런 데서 예산 계속 줄여가지고. 근데 이 사람들 얘기하는 게 평소에 엄청난 숫자의 환자를 수용하려고 준비하고 있으면 이거 사회적으로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비용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거의 뭐 100년 만에 한 번, 뭐 내지는 뭐 전염성이 생각보다 너무 강하더라고 이게. 그래서 하여튼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어떻게 될지 모르죠. 참 조심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정말 무조건 기후 얘기만 하는 사람이거든요. 가족 모임에서도 기후 얘기 안 할 거면 입 닥치고 있는 뭐 그런 건데. 네. 진짜요? 진짜로 나는 기후 얘기 빼고 뭐 별로 하고 싶은 얘기가 별로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아무튼 이게 이 정도로 심각한 거다. 그래서 어제부터 런던이 락다운이라고 아예 못 나오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상황이 혹시라도 방송 들으시는 분 중에서 뭐 독감 비슷한 거 아니야? 뭐 내지는 뭐 괜찮겠지 하는 분들은 훨씬 심각하니까 조금 더 주의를 하시라고 그런 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이게 주의 속에서 저희가 녹음을 하고 있다는 걸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거 알겠습니다. 최대한 주의하는 게 좀 필요한 시기이고 전염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코로나 속에서 열심히 녹음하고 있는 부자아빠 사람은 아빠입니다. 아니지. 코로나가 있을지도 모르는 속에서 지금. 있어야 빨리 나가 그럼. 그러면 저 빨리 듣고 하트 표시 좀 눌러주시고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 또 그래도 이런 코로나19의 위험 속에서 그리고 이제 김지아 쌤의 발치 투혼 속에서 또 코너를 좀 준비했잖아요. 그럼 전하는 광고 듣고 한번 코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스틱으로 넘쳐난 대한민국. 일회용 플라스틱 없는 장보기가 불가능할까요? 대형마트가 변하면 가능합니다. 그린피스의 플라스틱 제로 캠페인을 검색해 대형마트의 플라스틱 제로를 요구하세요. 이 방송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만들어집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에 후원해주실 분들은 네이버에서 그린피스 팟캐를 검색하시면 쉽게 후원에 참여해주실 수 있습니다. 풋바살바 자랑하는 코너죠. 주간 전기차 코너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소식 갖고 오셨나요? 요번에는 항상 전기차 쪽은 약간 좀 좋은 소식과 막 그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이번 주는 딱히 그렇지가 않네요. 그 전기차 뭐 생산의 선두주자인 테슬라가 약간 버티다가 문 닫아야 되지 않냐 했더니 이제 아니 우리는 필수 시설에 속하지 않냐 하면서
막 버티다가 결국에는 휴업하는 걸로 해서 코로나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필수 시설은 문 안 닫아도 되는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 좀 버텼어요. 우리는 왜냐면 연방정부는 제조업 시설 같은 경우는 조금 필수 시설처럼 봐주는 게 있었는데 그 알만다 카운티라고 이제 그 공장이 있는 그 지역에서는 야 필수 아니야 문 닫아 해가지고 조금 버티다가 문 닫았고 하나 좀 흥미로운 거는 일단 생산한 차를 지금 이제 배달을 하는데 터치레스 딜리버리라고 컨택레스 딜리버리 그러니까 접촉이 없이 차를 배달하는 그걸 방법을 개발했대요. 중국에서 경험을 가지고 그래서 어디다 갖다 달라고 그러면 차 갖다 놓고 그 핸드폰을 통해서 차 문을 열 수 있게 한 다음에 이제 들어가면 서류가 있고 그럼 서류 작성해가지고 그냥 우편으로 보내면 끝나는 식으로 배달 업무를 개발해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대요. 지금 뭐 미국이 특히 난리인 것 같아요. 미국이 이게 의료보험 사각지대 있는 사람도 많죠. 그 불법 이민자가 엄청 많잖아요. 그 불법 이민자분들이 사실은 불법 이민자긴 하지만 그 3D 업종을 다 맡고 있잖아요, 미국에서. 그래서 그분들 같은 경우는 자기들 불법 이민 드러날까봐 코로나 걸려도 신고를 안 한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미국이 난리라고 하더라고요. 제 친구 같은 건 미국에 있는데 직장에서 월급은 주지만 다른 데를 알아봐도 좋다라는 식으로 계속 압박을 주고 있다고 해요. 미국은 해고가 정말 쉬워였다고 그러고. 네, 그래서 지금 뭐 그런 상황인데 뭐 어쩔 수 없네요. 전기차가 테슬라 생산도 좀 어려워진 게 됐고 또 다른 지역은 또 어떤 소식이 있나요? 그 다른 지역은 지금 좀 좋은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디트로이트가 인구가 103만 명에서 67만 명으로 줄었어요. 자동차 산업의 그 GM, 크라이슬러, 포드 이렇게 세 개가 모여가지고 뭐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자동차를 가장 많이 만들고 이런 중심지였죠. 맞아요. 그래서 세락을 해가지고 90년대 103만 명에서 이제는 67만 명으로 그러니까 유령 도시처럼 막 되고 있는데 다큐멘터리 보고 너무 쇼킹하죠. 디트로이트. 진짜 쇼킹해요. 막 고등학교 애들이 다 갈 수 있는 데가 막 군대야. 다 군대에 입영하려고 그러고 다 정말 빈집 어마어마하게 많고. 어마어마하게 많죠. 빈집을 그 흉물스러워서 부셔버리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 그것도 못 부셔. 막 이런 상황인데 근데 거기가 이제 최근에 포드가 코크타운이라는 곳에 디트로이트 안에 코크타운이라는 곳에 자 여기부터 이게 전기차 헤드쿼터 전기차 사업 본사다라고 설립을 했어요. 그다음에 GM이 지금 코로나 와중에서도 그 햄트랙이라는 공장을 전기차 공장으로 개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연기관차 산업이 쇠락하면서 쇠락한 도시가 전기차 생산 시설과 연구 시설 같은 게 생기면서 다시 약간 활력을 띠기 시작한 이게 이제 그린 뉴딜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모처럼 만에 이제 거기에 이제 관련 뭐 인력과 시설들이 생기면서 약간의 활기를 띠고 있다라는 게 이제 뭐랄까 어둠 끝에 뭐 빛이 좀 들기 시작하는. 절대 재생 가능 에너지로 전환한다고 일자리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맞아요. 다른 일자리로 교체될 뿐이에요. 좋은 그렇죠. 새로운 또 다양한 양질의 일자리가 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마 이제 지금 거제죠, 거제. 우리나라 조선 중심지. 거제가 이렇게 좀 이제 쇠락을 했잖아요, 약간.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나오는 길은 하던 걸 다시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거, 필요한 걸 하는 거다라는 걸 좀 보여주는 거라서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계속 좋아지는지 이런 거는 제가 한번 전달을 좀 하겠습니다. 디트로이트 옛날에 에미넴이 막 슈퍼볼 광고에 나와가지고 애국심에 호소하고 디트로이트를 위해서 그렇지 뭐 에미넴 슈퍼볼 광고 한번 검색하시면 나와요. 엄청 유명한 광고고 그 클린트 이스트우드도 광고 나와가지고 애국심에 호소하는 일본차를 대신에는 일본차 그런 언급 안 나오지만 미국 땅에서 나온 이 GM 차를 사달라면서 애국심에 호소했는데 애국심에만 호소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안 되죠. 이런 전기차로 가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소식 있나요? 약간 이젠 또 약간 안 좋은 소식이에요. 약간 뭐 단짠 느낌. 중국이 전기차 시장이 가장 크거든요, 전 세계에서. 그렇죠. 그래서 중국이 뭐 전기차 판매 절반 막 그래요. 자동차 판매는 한 4분의 1 정도 되고요. 근데 2월달 판매 실적이 나왔는데 전기차가 11,000대가 팔렸어요. 전년 대비 77% 줄었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됐을까? 근데 실제로는 뭐 차 자체가 판매가 80% 정도 줄었어요. 근데 가장 희망적인 거는 전체 판매는 줄었지만 전기차 판매는 줄지 않는다거나 뭐 이런 건데 사실 유럽은 좀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중국 전기차 쪽이 그 보조금을 작년에 다 없애버렸대요. 그러니까 완전 급감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 다시 중국 정부가 안 되겠다.
전기차야말로 앞으로 이제 필요한 산업인데 이대로 죽게 놔둘 수 없다 해가지고 그 폐지했던 전기차 보조금을 다시 부활시킨다고 합니다. 산업이기도 하고 중국 사람들도 공기나 이런 삶의 질에 대한 욕구가 엄청 커졌거든요. 그래서 네. 공산당 그 입장에서도 보면은 전기차 많이 보급해가지고 대기오염 낮추고 이런 게 되게 중요한 어젠다일 것 같아요. 그쵸. 그죠? 네. 하나 좀 특이한 거는 이 와중에 테슬라는 판매가 늘긴 늘었어요. 네. 근데 이거는 뭐 현지 생산 시작하고서 미리 예약했던 사람들이 막 가져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특수한 경우라서 이게 뭐 이런 추이가 이어질지 어떨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한국에서도 그 테슬라 차량이 눈에 많이 띄기 시작한 것 진짜 같아요. 눈에 요즘. 많이 띄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많이 네. 보여요, 진짜. 예. 네. 예. 그리고 뭐 김선생님 뭐 전기차와는 관련 없지만 꼭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소식 갖고 오셨다면서요? 네, 코로나 그렇죠. 안에서. 예, 제가 정말 이 방송을 쭉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딴 얘기 안 하거든요. 근데 오늘만큼은 한번 좀 네. 코로나 특집으로 한번 네. 아니 그 월드 이코노믹 포럼 그 다보스 포럼 하는 그 단체에서 네. 그렇죠. 페이스북에다가 이제 뭐 올린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시기에 멘탈 관리가 되게 중요하다. 중요합니다. 예, 그 재택 지금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재택도 은근히 되게 스트레스예요 이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갇혀 있는 느낌? 같이 네. 계신 네. 그 가족분들도 스트레스 받는데요. 네. 제 지인 가족분은 남편분이 재택근무를 하는데 이불에 누워서 하신대요. 아. 누워서 꼴 보기 싫다고. 그렇게 싫다고 좋겠다. 하시는데. 저는 데스크톱이라 누워서 할 수가 누워서 할 수가 없죠 저는. 네, 저는 아무튼. 차 안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그러는데 제가 가끔 운전하는 거 괜찮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 아침에 차에 딱 들어가는데 기분이 달라요. 이렇게 막 뭔가 막 깝깝한 느낌 들고. 그렇죠. 왜냐면 좁은 공간에 계속 맞아요. 있어야 예, 되니까. 테슬라 모델 3에도 생화학 그 방지 기능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아 모델 3는 없군요. 네, 그건 없어요. X랑 이제 X랑 S 있어요. 네, 네, 그렇군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멘탈 관리의 그 팁을 4개를 소개한 게 있는데 전달을 좀 드리려고요. 일단은 루머 같은 거 너무 휘둘리지 말고 믿을 만한 소식통을 좀 따를 것. 그러니까 질병관리본부라든지 WHO 이런 데 소식은 좀 참고를 하더라도 네. 막 너무 잡다한 막 이런저런 루머는 듣지 마시라.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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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저도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할 것. 노력은 했지만 네. 녹음 들어가기 전에 곧바로 깨진. 좀 움찔움찔 나오고 계세요. 네, 아무튼. 1분에 한 번씩 노력하고 있어요. 1분에 한 네, 번씩. 아, 네. 그래서 근데 한 가지는 내가 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지라는 거 보면서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사람도 있잖아요. 또 그러지 말아라. 지금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죠. 내가 힘들고 피곤하다. 뭐 이런 거 상사가 막 성과가 안 나오냐 그러면 나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하라는 거죠. 그럼 그만둘래요? 이러는 거 어떻게?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은 모르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네. 그리고 이제 혼자 사는 사람들이나 이럴 때 걱정 많이 하는 사람들을 아는 사람 있으면 네. 전화라도 한번 해가지고 안부 좀 챙겨줘라. 네, 챙겨줘라. 필요하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자가격리 해야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뭐 네. 해외 갔다 오셨다거나 이럴 때 뭐 이런 경우 뭐 연인 사이가 깨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울증까지 올 수 있다고. 그렇죠. 지금 뭐 이미 사실은 코로나 없어도 우울증이 심각했거든요. 맞아. 현대인의 맞아요. 우울증이 뭐 마음의 감기 같은 거니까. 근데 지금 코로나까지 겹쳤으니 얼마나 좀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아무튼 뭐 전화라든지 카톡이라든지 뭐 이런 거 하고 집에서 꼼짝 안 하고 있을 때라도 정기적인 루틴을 유지하고 네. 최대한 뭐 액티브하게 뭐 움직이는 게 좋다. 그러니까 네. 예전에 김대중 뭐 대통령께서 이렇게 뭐 가택연금 당했을 때 아침에 넥타이 메고 옆방으로 넘어가고 네. 이런 루틴을 유지를 해줘야 네. 사람이 이렇게 이상하게 안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고초를 많이 겪으셨을 때 맞아요. 예. 참고로 저희 집은 원래도 이렇게 살았지만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운동은 링피트라고 그 닌텐도 뭐 요즘 그거 재밌어요 아주. 그 콘솔 그 게임 콘솔이 많이 팔리죠. 가격이 지금 막 오를 거라는 소문도 있고 생산 문제 때문에. 네, 링피트라고 하는 거는 생산이 또 딸려가지고 지금 한 20만 원까지 가격이 올랐대요. 제가 8만 원 주고 산 건데. 그러네요. 검색해 보니까 거의 뭐 30만 원도 30만 원 있는데? 이제? 네. 야 이거 링피트 이거 20만 일본 원이 제품이니까. 좀 기본인 것 같고. 오케이. 한국 게임 하셔도 되고 뭐 네, 그러니까 좀 사놓을 거. 자, 아무튼 네. 그래서 그다음에 뭐 동물의 숲이라고 게임 나온 거 있는데. 네, 요즘 그거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힐링되는 게임. 네, 그러니까 집에서 좀 놀고 저기 막 공부 시간 싫어하면 그냥 그래 아무튼 뭐 집에서 그냥 어쨌거나 코로나나 걸리지 말고 있어 그냥 이렇게 약간 서로 이해해줘야 된다. 아무튼. 저도 얼마 전에 그 게임 방송하는 분이 그 힐링 컨셉으로 동물의 숲 그걸 하는데 거기 이렇게 구멍을 파갖고 뭐 과일을 심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는 사람들이 오와 열을 맞추라고 스트레스를 주더라고요. 맞아. 오와 열을 맞춰서 심어라. 이렇게. 그래서 사실 우리 집도 약간 그 네. 갈등이 있어요. 네.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상황은 되게 안 좋아요. 아까 뭐 5만 9천 명 감염 이런 거 이거 뭐 그래도 긍정적인 소식에도 관심을 가져라. 그러니까 사망자도 많지만 네. 완치된 사람도 많고. 근데 이게 이제 가짜로 희망을 가지라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상황은 전파되고 있지만 완치된 사람도 있고 뭐 이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계속 안 좋은 쪽으로 막 가면 안 좋은 거 찾아보게 되거든요. 계속. 네, 근데 그러지 말고 이게 밸런스 있게 봐야 더 잘 견딜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아무튼 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멘탈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인지를 하고 이렇게 조금 좀 친절하고. 네, 저희 방송 듣는 많은 분들, 네, 꼭 스트레스도 극복하고 코로나19도 극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지섭님 전기차와 이제 또 코로나19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자 아빠, 살아남는 아빠. 네, 오늘도 바람 잘난 없는 방송이죠. 지구재난 방송 오늘 소식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제가 지난 주말에 네. 이렇게 집에만 있다 보니까 SNS를 좀 보는데 네. 벚꽃 사진이 유독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저희 맞아요. 회사 분들하고도 좀 몇몇이랑 친구인데 되게 벚꽃을 저 회사 근접해서 네, 회사 사람 찍어. 친구 안 하는데 아무튼 근접해서 찍어서 올리시는 분도 계시고 네, 네. 되게 벚꽃으로 그냥 도배가 돼서 벚꽃 관련해서 좀 찾아봤어요. 왜냐면 3월인데 벌써 좀 개화를 한 게 좀 신기하기도 하고 해가지고 또 SNS에 꽃사진 올려요? 나이대가 약간 아닙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저는 참고로 모기 저 오늘 일단 새벽에 사람들 많아요. 모기 2방 물려가지고 모기요? 네. 3월인데요? 네. 모기들은 계약을 했군요. 벌써. 오늘 3월 네. 25일이잖아요. 네. 제가 오늘 새벽에 그래서 5시에 깨서 모기를 잡고 다시 네. 잤어요. 아, 지금 많아요. 지금 모기 진짜요? 나타났다는 사람. 진짜 어. 조심하세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기후이기 때문에 봄의 시작도 빨라지니까 당연히 봄꽃 개화 시기도 당겨질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특히 벚꽃 개화 시기는 되게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늘 뭐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나 뭐 이런 데도 보면 벚꽃 개화 시기 뭐 이런 거 많이 올라오잖아요. 근데 2014년 기사를 찾아봤는데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서울의 벚꽃 개화 시기가 2013년에는 4월 15일이었는데 2014년에는 3월 29일이었대요. 그러니까 거의 뭐 보름이 당겨진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두고 이제 뭐 일부에서는 기후위기의 영향으로 봄꽃 개화 시기가 앞당겨졌다 이렇게 분석을 내놨는데 이 당시에 기상청이 이 견해에 대해 무리가 있다 이렇게 반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관계자분이 뭐라고 설명을 하셨는지를 보니까 기후변화 때문에 벚꽃 개화 시기가 앞당겨졌다는 것은 맞지 않다. 장기간에 걸쳐 일어나는 기후변화 때문이 아니라 그 당시 기온 흐름이 어떠냐에 따라 개화 시기는 달라진다. 이렇게 설명을 하신 거예요. 뭔 차이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네. 약간 저는 이 설명을 한 몇 번 읽으면서 약간 숲이 아니라 그냥 나무를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기상청 관계자가 왜 굳이 이런 거를 반박했는지도 참. 자, 근데 이게 이유가 있고 약간 역사가 있어요. 이 기상하시는 분들은 기후를 공부하신 분들이 아니거든요. 기후학과 기상학은 달라요. 아하. 네, 근데 비슷한 생각을 해. 네. 그리고 기상학 하시는 분들이 기후학자 좀 싫어하더라고요. 이렇게. 왜? 재밌다 이런 얘기. 재밌다, 하루하루 진짜. 이런 거 내가 30년 동안 기상청에서 일하면서 온갖 거를 보고 태풍도 내가 뭐 하고 막 해봤는데 어디서 듣보 뭐 기후한다는 게 와가지고 뭐 이게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약간 자존심 싸움처럼 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날씨 하신 분들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온갖 걸 다 봤다. 네. 우박 떨어졌어? 예전에 있었어.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이게 너무 심해가지고 오바마 대통령이 네. 2014년도 5월 7일에 전국적으로 날씨 그 예보하는 분들 모아놓고 네. 저기 가끔 인터뷰에서 이제 기후는 나는 뭐 모르겠어. 뭐 왜냐면은 내가 이거 기상캐스터를 한 40년 했고 내가 전공을 했지만 날씨는 항상 뭐 이상한 일들이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 기후가 정말 변하고 있다. 그리고 대중들이 여러분들하고 친숙하게 생각하고 여러분들 하는 말을 어느 정도 믿기 때문에 100% 믿진 않아요. 기상캐스터의 말을 다 믿을 수는 없죠. 네. 그래서 기후를 이해시키는데 미국에서 기상캐스터 이런 사람들이 방해가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지금 지도쌤이 말씀해서 찾아보니까 네. 기상학이랑 기후학이랑 다르네요. 완전 달라요. 기상은 대기 현상을 다루고 네. 기후는 일정 기간 동안에 기상을 다룬대요. 그러니까 약간 기후가 약간 좀 더 길게 보는
그런 그쵸. 거 느낌이에요. 기후가 더 크게 보는 거고 기상이 이제 좀 더 작게 그러니까, 보는. 네, 저기 조천호 박사님 같은 경우는 기후는 성격을 보는 거고 기상은 그날 기분을 보는 거라고. 맞아. 그렇게 아하.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성품, 기후가 성품이고. 그렇죠. 예. 아예 그냥 그 사람 성질 같은 걸 보는 거고. 네. 그래서 그러니까 기상하는 분들이 근데 항상 그러니까 이런 식이야. 자기들이 뭔가 데이터가 안 쌓이고 연구도 안 했고 일단은 기후가 바뀌고 이런 말 좀 안 좋아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봄꽃이 개화 시기가 빨라지고 이런 거는 기온 흐름이 변하는데 기온 흐름이 변하는 게 기후가 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자꾸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미국에서 대통령이 직접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기상캐스터 여러분이 그 기상 뭐 아시는 건 아는데 기후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 좀 하지 마시라고 할 정도였어요. 예. 이게 지금 보니까 2014년에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미국에서도 2014년에 같은 논의가 있었던 거네요.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나서가지고. 근데 벚꽃 개화 시기가 오죽했습니다. 물론 들쑥날쑥할 수는 있는데 진짜 말했던 것처럼 큰 시간의 흐름에서 보면은 기후 위기 때문이라는 거를 부정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남쪽 끝에 위치하다 보니까 봄꽃 개화 시기도 더 빠를 거잖아요. 아무래도 더 따뜻하다 보니까. 근데 보면 진달래가 지난 3일에 첫 개화를 했대요. 근데 이 첫 개화가 평년 이제 3월 31일이래요. 이제 평년 기준으로 보면 보통이. 그래서 그것보다 28일 빨리 개화를 한 거다. 그래서 거의 한 달 가까이 개화가 빨랐다고. 그리고 무려 기상청이 진달래 개화를 관측하기 시작한 1973년 이래로 가장 빠른 관측 기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분석을 이제 지난달 2월부터 이번 달 3월까지 기온이 예년보다 높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진달래는 4월 초에나 볼 수 있는 꽃이었는데 이제는 3월에도 흔히 볼 수 있는 꽃이 됐다. 이렇게 분석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서울의 경우를 다시 돌아와서 살펴보면 봄꽃 개화 시기가 지난해보다 5일에서 8일 정도 빠를 전망이래요. 뭐 한 일주일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개나리는 이제 3월 17일에서 28일이고요. 그리고 진달래는 3월 20일에서 30일. 그리고 벚꽃은 4월 2일에 펴서 9일에 절정에 달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또 이게 뉴스 검색어에도 실제로 올라왔었어요. 진해시 같은 경우에는 벚꽃 축제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코로나19 방지 때문에 명소를 통제하는 그런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대요. 왜냐하면 오지 말라고 해도 사람들이 와가지고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꽃 보러 가다가 이제 골로 갈 수 있죠. 네, 지금 실제로 지금 등산객 몇 명이 감염이 됐잖아요. 아 진짜요? 진짜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좀 통제를 하는 거고 이게 아마 진해가 구남제였나? 어마어마하게 유명하죠. 맞아요. 그리고 지금 지금 트로트 가수들을 비롯해가지고 이제 뭐 벚꽃 엔딩으로 유명한 뭐 장범준 씨부터 해가지고 지금 뭐 행사가 줄줄이 취소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진해시 벚꽃 축제가 되게 집중을 받고 있는데 제가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국토환경정보센터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2050년에는 우리나라 전국이 아열대권에 진입을 하고 진해에서는 더 이상 벚꽃 축제가 불가능하다. 근데 30년 정도 남은 건데 제 생각에는 조금 더 빨리 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이제 온실가스 우리가 어떻게 줄이냐에 거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근데 거죠. 이때쯤이 되면 이제 고산 침엽수를 비롯한 소나무들도 다 고사 위기에 빠질 정도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미도 많이 죽고 있고 더 죽는 거죠 이제. 그래서 뭐 기후 위기도 그렇고 뭐 코로나19도 그렇고 벚꽃 축제가 사라질 수 있다는 건 물론 슬픈 일이지만 어쨌든 저희가 건강상 피해를 입을 수도 있으니 이번 봄꽃은 좀 멀리서 지켜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빨리 열리게 된 그 이유도 한번 잊지 말아주시고. 그 벚꽃 축제 보러 갈 때 자동차를 타고 간다 예를 들어서 그럼 또 그게 또 이제 온실가스가 나오면서 벚꽃 축제가 장기적으로 없어지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웃과 이 사람들을 아끼는 마음과 이 자연을 아끼는 마음으로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뭐 집에서 동영상이나 보고 있는 게 애국하는 길이다. 미국에서 지금 그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제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또 지구재난 방송 소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듣고 와서 또 새로운 코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리의 소리를 찾아서 이 소리는 기후위기를 심화시키는 내연기관차가 매캐한 매연을 뿜으며 지나가는 소리입니다.
이 소리는 지구를 지키고 내 지갑도 지키는 전기차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환경과 전기차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은 그린피스 홈페이지에서 내연기관차 이제 그만 캠페인을 검색해 주세요. 네, 인기 코너 2020 원더키디를 마치고 새롭게 생긴 코너죠. 잠깐 쉬어가는 코너. 그린피스가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좀 잠깐 이제 짚어보는 코너라고 하는데 또 이제 댓글에 또 좋은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린피스 실록이라고 해주시는 게 어떠냐고. 또 이제 조선 왕조실록 뭐 이런 네, 건가요? 근데 저희가 왕이 아니기 때문에 네, 또 그래가지고 또 왕은 또 다 저기 없어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니요, 왕 남아 있어요. 아니 조선에서 네, 그래가지고 그 글로벌한 시대에서 우리 해외도 봐야지. 네, 그래서 또 저희가 왕이 아니고 이제 또 후원자들이 왕이잖아요. 아닌가? 그런 뭐 손님은 왕 이런 거 이제 그렇지. 네. 아니야, 좀 재밌네요, 민탁쌤. 따뜻하고 친절하게 해야지. 그린피스 연대기라고 한번 가칭을 한번 잡아봤어요. 그린피스 연대기로 잡았는데 나니아 연대기 생각난다. 뭐 그렇게 잡은 이유가 또 사실 있습니다. 이제 뭐 그냥 창립자들이 좀 비스무리하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린피스가 도대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저희 너무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어떤 생각으로 이런 조직을 만들었는지 좀 가끔 화가 날 때도 있잖아요. 우리 일하다 보면은. 그럴 때도 있고 또 사랑이 샘솟을 때도 있고 그래가지고 또 그린피스가 오늘 첫 회니까 김지석 김나연 선생님을 데리고 한번 퀴즈쇼를 컨셉으로 해가지고 한번 얘기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컨셉 할까요? 잘 맞추는 캐릭터 할까요? 잘 틀리는 캐릭터 할까요? 뭐 그냥 뭐 재미 위주로 해주시면 좋겠고. 재미 위주로. 그래서 뭐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저희가 경품도 또 준비를 했거든요. 제가 경품 지급할 거예요. 우승자한테 경품 지급할 건데 콜사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맞춘다고 뭐 어떻게 했습니까? 김나연 선생 김나 뭐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좋습니다. 어떻게 김나 그리고 전 발치. 좋습니다. 김나 발치.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제가 틀리는 분한테는 이제 저 말고 김지석 선생님이 좋아하시는 분이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제 안 좋아해. 네. 틀렸다라고 wrong이라고 얘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질문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요.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김나 발치. 저 잘 한번 해주시고요. 자, 그린피스가 생겨난 배경이 된 역사적 사건 무엇인가요? 김나 뭐? 근데 이거 저번 주에 틀렸다고 하셨는데. 네, 한번 다시 한번 도전해보죠. 네. 미국이 이제 암치트카라는 섬에서 그 핵 관련 실험을 하려는 걸 이제 막기 위해서 이제 몇 명이서 이제 보트를 타고 그 섬으로 항해를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그 항해를 하면서 그 보트에서 이제 뭐 미국의 라디오 방송사와 인터뷰도 하고 그러면서 생긴 게 이제 그린피스다. 그죠. 근데 뭐 어쨌든 제가 원하는 대답은 아니었고요. 네. 그렇죠. 그린피스 들어왔을 때 이제 오리엔테이션 열심히 들으신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렇지만 이렇게 되면은 끝난 거 아니면 제가 찬스가 있는 거예요? 발치에게 한 번의 기회가. 발치. 네, 발치. 그거 하러 가다가 어떤 섬에 갔는데 거기서 고래 막 죽인 거 이런 거 보면서 또 약간 에이씨, 알았어요. 그 그린피스가 이제 생겨난 배경에 대한 역사적 사건은 제가 지금 참고하는 서적, 그러니까 그린피스 국제본부의 초대 회장인 밥 헌터가 쓴 거죠. 로버트 헌터가 쓴 책에 따르면 첫 문장에 나와 있어요. 그린피스가 생겨난 배경에 대한 역사적 사건은 베트남 전쟁이다. 네, 베트남 전쟁이다. 베트남 전쟁이 역사적 사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됐는지 보니까 당시 이제 베트남 전쟁이 1970년대에 이제 60년대 70년대 그때 이제 생겨나면서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사건이 생기냐면은 그게 모든 전쟁에는 명분이 중요하잖아요. 명분이 중요한데 이게 베트남 전쟁에 대해서는 미국 국민들이 명분이 약하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때 징집령이 떨어지거든요. 징집령이 뭐죠? 강제로 군대 가는 거죠. 그렇죠. 강제로 군에 입대하라고 나오는 거라서 100만 명 정도 사람한테 그 징집이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 2차 대전인가 1차 대전만 해도 미국 젊은이들 중에서 이 신체 검사 조건이 안 돼가지고 징집이 안 되면 그 수치스럽다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정도였는데 이때는 좀 반대인 양상이 많이 들어갑니다. 반전 시위가 굉장히 드러나고 징집을 하면은 우리 애가 그 명분이 없는 전쟁터에 가서 죽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도피성 유학도 많이 가고 실제로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가지고 그때 징집을 피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영국으로 유학도 가고 뭐 도피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반전 시위 속에서 이제 생겨났다라고 네. 이제 창립자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창립자가 말하는 그때 상황은 TV에 아폴로 달에 착륙하는 내용도 나오지만은 막 마지막으로 죽어가는 흑표범 사냥부터 해가지고 뭐 동남아 아이들이 죽어가는 거부터 해가지고 이제 그때 당시에 대통령 누구였죠? 약간 편집증적인 미국 대통령? 제가 갑자기 이름 기억 안 나는데 그때 냉전 시대에 이제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쫓겨났던 대통령 누구죠? 닉슨. 닉슨 대통령이 이제 툭하면 이제 핵미사일을 크렘린궁에 쏘겠다. 또 크렘린궁에 또 그때 이제 레닌인가 스탈린이라고 좀 정신없는 아저씨였죠. 그런 게 자주 노출이 됐기 때문에 그때 그리고 베트남 전쟁에 대한 정당성이 계속 나왔기 때문에 로버트 헌터 말로는 그때 TV를 보고 편집증이 안 걸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시대적으로 그런 상황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린피스가 생겨난 역사적 배경은 이 베트남 전쟁이고 그 반전 시위가 있었다. 그래가지고 이 당시에 이제 수많은 환경 NGO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린피스의 전신이죠. Don't Make a Wave Committee. 그러니까 파도를 만들지 말자라는 그런 커미티가 이제 2명의 미국인과 1명의 캐나다인이 만들거든요. 이제 네. 법을 공부한. 자, 그때 당시에 이미 많은 환경 NGO가 있었는데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린피스의 전신 Don't Make a Wave Committee가 굳이 생겨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 두 분 다 점수가 안 나오면 이제 한스 쌤애가 갑니다. 피드님은. 약간 그 저기 교과서 안 받은 상태에서 그러니까요. 학교 나와서 그래서 저 퀴즈 푸는 찍겠습니다. 느낌이야. 김나. 네, 김나. 그렇죠. 찍어야죠. 일단 뭐 던져라도 봐야지. 네. 이 Don't Make a Wave Committee 이게 아마 그 핵실험 관련해서 생긴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이때 수많은 NGO가 있었지만 네. 핵실험과 관련해서 이제 활동을 전문적으로 하는 단체가 없어서 네. 좀 비슷하긴 하지만 네. 네. 듣고 싶지 않다. 의욕 떨어져. 네, 네. 근데 뭐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수많은 NGO가 있는데 왜 NGO를 따로 만들었을까요? 자, 짱 먹으려고. 빨리. 네, 출력. 한번 그 조금만. 뭐- 근데 김나연 선생님이 좀 비슷했어요. 그러면 반점 허용해 주세요. 네, 반점 정도 하는데 좀만 더 좀 디벨롭을 해보면 수많은 NGO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왜? 저 자퇴하겠습니다. 저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학교는 저를 위해 사실은- 저한테 맞는 곳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네. 그러니까 이제 반전 시위했던 사람들이 이제 그 핵실험 같은 것도 당연히 싫어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가지고 이 그 Don't Make a Wave 커미티를 만든 미국인 2명이랑 이 그 2명 캐나다. 그 미국인 2명은 이제 자기 자식들을 보내지 않기 위해 가지고 이거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캐나다에 있는 법을 공부한 사람이랑 같이 미국의 시에라 클럽이라고 이제 100년 역사 넘는 NGO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거를 막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시에라 클럽이 미국 사람이 만들고 굉장히 미국적인 NGO라고 해요. 그래서 거기서 거절합니다. 이거 우리는 이 캠페인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네네. 직접 만들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질문돼요. 그린피스 본부가 있는 곳은 어디죠? 김나. 예.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네, 근데 이거는 질문이 아니었고요. 아. 네, 그럼 그린피스가 처음 생겨난 도시는 어디였을까요? 김나. 김나. 암치트카로 가는 해상 위. 그러니까 어느 도시? 자, 어느 지역의 어느 도시? 이거 이렇게 지금 나 지금 인사팀이 들을까 겁난다. 공해요, 이거 그린피스 공해. 왜 이렇게 모르는 거야 이거? 공해. 아니요. 밴쿠버? 미국 소유의 바다. 땡. 지석쌤 좀 맞춰보세요. 암스테르담이 국제본부가 있는 건 맞죠? 네. 하지만 그린피스가 처음 생겨난 도시 북미 지역입니다. 발치. 최대한 자신 없는 목소리로. 네. 밴쿠버? 딩동댕. 진짜? 네. 김주선 선생님이 1점으로 앞서 나갑니다. 대단한데요? 혹시 이거 의욕 회사에 대한 성실. 사랑이 보통이 아닌데 김주선 선생님이? 지석쌤 알고 얘기하신 거예요? 아니 그 넷플릭스에 나온 다큐멘터리 볼 때 나도 봤는데. 네.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네, 그린피스 관련 있어요? 네. 네. 뭐라고 검색하면 나와요? 그게 어. 뭐 세상을 바꾸는 뭐 그런 방법인가? 제목인데. 네. 오케이 좋습니다. 네. 당시 밴쿠버에 그러니까 베트남 전쟁의 징집을 피해서 이제 밴쿠버로 도피를 한 엄청나게 큰 미국인 텐트들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네. 난민촌 같이 그런 게 있었다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이게 그 징집에 자기 자식들이 끌려가는 게 어마어마하게 무섭고 뭐 네. 유학 갈 비용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서부에 있는 그 미국 그 캐나다의 밴쿠버까지 가서 거기에 난민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였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미국에 대한 반발이 어마어마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참고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애국심이 떨어지는 방송이 있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네. 근데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도 그 베트남전 도망갔는데 대통령이 됐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면 지미 카터 대통령이 대통령 된 다음에 네. 그 베트남전을 피했던 이런 사람들을 다 사면해줘요. 그래가지고 그렇긴 한데 그래가지고 캐나다의 밴쿠버에 있었는데 그 이제 이 우리 로버트 헌터도 밴쿠버 사람이거든요. 근데 밴쿠버가 약간 그런 반전 운동의 중심지가 됐었고 환경 운동도 굉장히 많았다라고 합니다. 환경 운동 하는 그 네 번째 질문 나가겠습니다. 자, 그린피스 이름은 도대체 누가 지었을까요? 김나. 빌다넬. 네? 빌다넬. 아 진짜 그거 진짜입니까? 진짜 같은데? 네? 어디서 들었어요? 이거 검색해보면 많이 나와요. 아 진짜요? 네, 처음에 입사할 때 찾아봤었는데. 아 진짜로? 네, 아니에요? 아, 예, 그 지금 좀 당황스러운데 네. 사실은 이제 그 로버트 헌터의 말에 따르면 이 그린피스 이름을 그때 반전 시위할 때 네. 잠깐 이미 예. 정답을 맞춘 거예요? 아니요. 자, 발치. 자 발치. 네. 패트릭 무어. 아, 큰일 나겠네. 네, 패트릭 무어라고 이제 왜 창립 멤버였어, 그린피스 그 사람. 운동을 네. 열심히 하시는 분이죠. 네, 직원 나와도 뻥이라고 하고 다니는 분입니다. 네, 사실 네. 그린피스의 패트릭 무어에 대한 얘기도 앞으로 많이 나올 건데 네. 그린피스 이름은 사실 그때 대중들이 이미 조금씩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반전 시위를 맞춰서. 그래가지고 원래 그린피스 이름이 딱히 뭐 누가 만든 건 아니라고 하는데 근데 김난 선생님의 주장은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다섯 번째 질문. 그린피스는 원래 뭐에 붙인 이름이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 사람들이 뭐 갖고 있던 자동차 뭐 아니면 뭐 책. 김나. 김나. 선박. 딩동댕. 와, 자, 1점. 1.1대1로 그린피스가 사실은 어디다 붙인 이랬냐면 네. 그래서 이제 그 창립자들이 창립자가 아니라 돈 메이커 웨이브 커미티에서 이제 발전된 사람들이 이제 10명 정도. 그러니까 암치트카 섬, 그러니까 그 알래스카랑 러시아 사이에 알류산 열도라고 조그만 섬들이 잔뜩 있는 그런 열도가 있어요. 네. 그 중에 암치트카 섬에서 이제 미국이 핵실험을 하는데 그 영향을 가장 가까이 받을 수 있는 대도시가 밴쿠버였다고 해요. 근데 또 밴쿠버가 그 샌 안드레아스 지층이라고 그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지층대죠. 그 밑에 있어서 이 수소폭탄 실험이 거의 히로시마의 150배. 그래가지고 밴쿠버에 지진이 올 수 있다라는 그런 위협도 있었고 거기에 레드우드 그 산림 쪽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그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때 10명의 사람들이 미국 북미 캐나다 서해안의 모든 배를 알아봤는데 딱 한 대의 배가 가겠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선장 이름이 제임스 코맥인가. 그런데 그 사람이 갖고 있던 배가 이름이 필리스 코맥이었거든요. 네. 근데 필리스 코맥이라는 이름으로 하겐을 간다고 하긴 좀 그러니까 그 이름을 그린피스로 임시적으로 바꿔요. 그 배의 이름을. 자, 그러면 질문 하나 더 드릴 텐데 그럼 이 필리스 코맥 그린피스로 이름을 바꾼 이 필리스 코맥은 어선입니다. 그러면 원래 뭐를 잡기 위한 어선이었을까요? 발치. 발치. 네, 발치라고 지금 후회돼. 네. 고래? 고래 아니고요. 그러면 네. 너무 안 될 것 같고. 네. 김나. 사실 아무 상식이 없지만 오징어. 제가 좀 힌트를 다시 할 수 있어요? 네, 저 틀렸는데 지금 뭐 한국인에게 굉장히 친숙한 생선입니다. 발치. 저기 명태. 명태. 커드. 영어로 커드. 빛나. 참치. 아니고요. 참치여도 안 되지. 좀 힌트 좀 더 드리면 대구. 자, 지금 아직 그 발치라고 말 안 해주셨고요. 대구. 김나. 네. 대구. 아닙니다. 대구 아니고요. 자, 지금 힌트 하나 더 주시면 국민 횟감으로 불립니다. 김나. 광어. 맞습니다. 네. 헬리버시라고 이제 그 우리 도시어부에도 나왔던 어마하게 큰 넙치과 생선 있어요. 네. 그 총으로 잡거든요. 캐나다에서 잡은 다음에 잡은 광어를 잡던 배였는데 이 첫 항해를 나섰던 이 사람들이 배를 아무리 구해도 구해지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 12명이 탈 수 있는 광어 어선 하나 구해요. 근데 12명 중에 이제 창립자 말하기 10명은 에코프릭, 이 환경에 미친 놈들이었고 한 명은 선장, 한 명은 기관장. 그래서 좀 12명이 이제 항해를 나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7번째 문제죠. 지금 약간 뭐 김나가 지금 2대1로 앞서 나가고 있나요? 네. 네, 맞고 이제 발치 좀
분발해 주시기 바라고요. 발치로 정말 후회됩니다. 네, 그래서 2대 바꾸시겠습니까? 아니야. 네, 2대 1로 가고 있고요. 자, 이 12명이 이 첫 항해를 나설 때 자신들의 항해를 이제 그리스의 오디세이에 비유를 하게 됐는데 한편으로는 대중들에게 알려져 있는 이 유명한 이 소설에도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자, 서양에서 온 소설이고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한 소설입니다. 자, 이 소설은 무엇이었을까요? 발치. 자신들의 발치. 모비딕 아닙니다. 네. 네. 이게 고래에 너무 집중되시면 안 돼요. 테마록. 네, 테마록 천리안 지금 저희 뭐 팟캐스트 천리안으로 올라가나요? 네, 저 김나한테 기회가 있습니다. 자, 이 소설이 영화로 개봉되기도 했거든요. 김나. 네. 라이프 오브 파이? 아닙니다. 네, 비슷하긴 했지만 자, 김나. 뭐지? 지금 하나 더 있어요. 12명이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해도 돼요? 아니, 뭐 얘기해 보세요. 12명이 또 중심이에요? 네. 그럼 안 발치. 되겠다. 팔찌. 12소년 표류기. 아니요. 12명 중요한 거 아니고. 평소에 뭐? 노인과 바다. 네, 지금 좀 더 힌트를 드리면 네. 무언가 미션을 하기 위해 같이 떠나는 그런 소설입니다. 김나. 어벤져스. 오즈의 마법사? 네, 비슷하게 아닙니다. 영화로 개봉이 되기도 했고요. 네. 어벤져스. 여러 명이 네, 떠난다고요? 여러 명이 뭔가 미션을 해결하기 위해 떠나는. 어벤져스. 네, 그럼 힌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힌트입니다. 이제 순발력 있는데 3부작으로 영화가 나왔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많아. 스타워즈부터 네. 메이트릭스. 알 수가 없고요. 3부작으로 나왔고 동화 기반인가요? 영국에 있는 사람이 지은 책입니다. 뉴질랜드에서 촬영했고요. 정말 이거 뭐 퀴즈도 아는 사람들 기권. 아니 힌트를 봤는데. 네. 발치. 반지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 안 봤어요. 반지의 제왕을. 반지의 제왕과 호빗 원정대라고 생각한 게 이 사람들이 그 수소폭탄이 거대한 그 화염 모르고 사우론이라고 맞아요. 정확하게 사우론이라고 생각했고 그 다음에 사실 자기들이 진짜 목숨을 잃을 수 있다고 생각했대요. 왜냐면 근데 반지의 제왕이 그렇게 오래된 거예요? 그럼요. 반지의 제왕 반지의 제왕이 오래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약간 사우론처럼 생각을 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실제 이 사람들 죽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군을 뚫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 핵실험 그리고 핵실험에 휘말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자기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지금 2대 2로 동점입니다. 이제 두 문제가 한 문제는 이제 맞춘 분이 없었고 자 그러면 첫 항에 12명이 참여했다고 말씀했는데 이 첫 항에 12명의 남자들이 이제 참여를 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항해를 다시 한 다음에 이 부분은 받고 싶다고 두고두고 후회한 점이 있는데 항해를 다시 하면서? 네네. 이게 어떤 점이었을까요? 제가 지금 문제에 힌트가 있었습니다. 12명의 남자들이 이제 그 떠났던 근데 나중에 그린피스 조직이나 이런 면에서 이 점은 아쉬웠다. 김나. 당시에 네. 이제 재생 가능 에너지를 이용해서 배를 몰지 못하고 화석 연료를 이용해서 배를 몰았다. 그거는 뭐 이거는 개그 치신 것 같은데. 네. 발치의 기회 들어갑니다. 네. 여성 멤버 없었던 거? 지금 3대1로 앞서 나갑니다. 발치. 정말. 진짜 맞아요. 난 바보였어. 그렇죠. 왜냐면은 12명이 이렇게 다이버시티가 중요한 조직에서 다 남자였고 하물며 그중에 4명이 유부남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진짜 유부남들 답도 없이 이게 지금 핵실험 막는다고 자식들 납두고 배 타고 그런 거 하여튼 뭐 그렇긴 한데 그래가지고 그 밥헌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암치트카 섬에 배를 타고 가서 핵실험을 막자 이런 아이디어는 사실 아까 돈 메이커 웨이브 커미티를 설립했던 미국 사람 중에 한 명의 아내분이 제안을 해줬다고 해요. 그리고 이 항해를 준비하는데 여성분들이 엄청난 공헌을 했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때 여성들도 같이 갔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남는다라고 합니다. 네, 그럼 이제 좀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은데요.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거 좀 뭐 객관식으로 가겠습니다. 이 책은 초대 그린피스 국제본부 회장인 밥헌터가 첫 항해를 기록한 책을 제가 기반으로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밥헌터가 첫 배를 탔을 때 밥헌터가 맡았던 역할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1번 법무 담당자. 왜냐하면 이게 법적인 이슈가 많을 수 있으니까. 2번 요리사. 3번 홍보 담당자. 4번 액션 담당자. 김나. 3번. 3번 뭐였죠? 홍보 담당자. 예, 맞습니다. 정답.
상대 3으로 동점으로 돼가지고 결국 경품은 한스 쌤에게 가기로 됐는데요. 네, 와서 밥 헌터가 맡았던 역할이 뭐냐면 네. 그때 당시에 베트남 전쟁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기고 있다 이런 게 TV를 도배하고 있을 때 밥 헌터가 가가지고 공책이랑 책이랑 그다음에 이제 해군용 이제 그런 라디오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항해를 다 적어가지고 밴쿠버 선이라는 신문에 매일 기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항해소에 대한 얘기를 전달하지 못할 때는 중간에 어디 항구에 내려가지고 뭐 비행기 통해서 우편을 보내고 그런 식으로 원고를 전달하고 합니다. 네, 저희 뭐 본격적인 방송을 앞서서 오늘 퀴즈쇼로 한번 오픈을 열어봤는데 네. 뭐 어떻습니까? 이제 그때 70년대로 돌아가가지고 베트남전 때 이렇게 배를 타고 핵실험을 막으러 가는 이런 거를 좀 혹시 해보실 생각이 있는지. 유부남이시는 또 저희 발치 선생님께서는 이게 뭐 가신다고 하실 수 있을 건지 그때 당시 상황을 봤을 때 모르죠 뭐 그때. 근데 네. 저 같은 경우는 환경 쪽으로 계속 공부하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네. 뭐 배를 타고 막 그 배도 되게 허름한 배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렇죠. 광어 잡는 네. 12명 탑는 그거 가지고 배니까. 뭐 네. 군대 실험을 막으러 가고 이런 거는 아마 저는 용기가 좀 안 났을 것 같기도 해요. 네. 왜냐면 이게 네. 12명이 타는 배면 진짜 그냥 우리 정말 작은 거죠. 네, 낚시하러 가면 빌릴 수 있는 그 네, 배예요. 네. 그 배를 타고 캐나다 밴쿠버에서 알류산 열도 엄청 멀거든요. 솔직히 가는 도중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그렇죠. 44일을 모르는데 갔다 오거든요. 이 배를 타고 이 짓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만든 게 이제 그린피스라는 거를. 근데 그분들이 한번, 우리가 이러고 있는 걸 보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코로나19 사태 상황 중간에서 이제 팟캐스트 녹음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분들이 했고 이분들의 앞으로 항해 얘기 그래서 설립이 된 얘기 그런 네. 얘기를 좀 앞으로 해야 할 텐데 우리가 좀 들어오면은 재미가 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느끼는 바가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저희 청취자분들한테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오늘 퀴즈쇼는 3대3으로 발치와 김나의 동점이었고요. 다음에 좀 더 재밌는 이제 어떻게 항해가 어떻게 좀 더 시작했는지 그 12명의 어떤 사람들이 주로 탔는지 그 중에 있습니다. 패트릭 무어가 있습니다. 패트릭 무어라고 이제 그린피스에 공격받는 이런 기업들을 컨설팅하고 있는 홍보 담당자죠. 그리고 네. 그린피스에 대해 안 좋게 얘기를 하시고 왜 틀어졌는지 이게 약간 패트릭 무어가 약간 밉상짓을 조금씩 하는 거를 이제 로버트 헌터가 조금씩 서요. 뭐 패트릭 무어가 이렇게 해서 선장한테 욕을 먹었다. 그런 게 나오는데 그런 것도 좀 소개를 해주면은 좀 이해하기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아마 저희가 한 5회에서 10회 정도 예상을 하는데 네. 그린피스 이 항해가 어떻게 됐고 어떻게 여기서 그린피스가 생겨나게 됐는지 앞으로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방송 광고를 좀 듣고 와서 이제 클로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자 아빠 살아남는 아빠는 애플 팟캐스트, 구글 팟캐스트, 팟빵, 파티, 앵커, 오디오 클립 등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방송에 대한 의견이나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gkr@greenpeace.org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정기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부자 아빠 살아남는 아빠. 네, 오늘 그 발치 선생님과 김나 선생님, 네 오늘 퀴즈 끝났어요. 이제 네, 이름을 불러주세요. 이제. 네, 그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지금 좀 코너를 녹음했는데 이제 네. 꽃도 빨리 피고, 네 지금 자동차 전기자동차 생산에도 좀 차질 있고 어떠셨습니까? 저는 네. 일단 지석쌤이 발치 투혼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고 윤탁쌤이 저희 동점이라고 상품 네. 아무한테도 안 준다고 해서 아니에요, 한스 쌤 드린다고 했어요. 한스 쌤한테 드리고 인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힘이 빠져 있습니다. 네, 그래도 두 분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고 역시 경품 있어야 돼요. 그럼요. 네, 경품 있어야 되고, 네 아쉬웠고요. 하지만 김재 선생님이 마지막에 분발하셔가지고 치고 올라오는 그러니까요. 장면이 지석쌤 하나만 좀 적게 맞추시지. 네. 그래서 솔직히 약간 치팅이 있었어요. 한수 네. 쌤이 힌트 준 걸 내가 봐가지고. 아 진짜요? 네, 어디에? 발제제왕. 한수 쌤이 이렇게 힌트를 이렇게 그랬군요. 알겠습니다. 제가 진 걸로 하고 저기. 네, 아이고. 네, 아니에요. 화려한 우리 한스 경품은- PD님한테 양보하겠습니다. 근데 한수 쌤이 참전했으면 내가 봤을 때 우리 작살났을 것 맞아. 같아. 눈치를 보니까 다 아는 것 같아. 네. 네, 두 분 중에 좀 더 이게 잘한 분은 저희 HR 팀에다 메일도 쓰려고 그랬는데 그린피스 대 이해도가 높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아쉽습니다. 그래서 저희 새로운 코너 그린피스 연대기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팟빵 뮤직의 도더어스님이 부릅니다. 외다리 트위스트 댄서. 뭐 코로나19를 달랠 수 있는 방에서 이제 춤추면서 들으면 좀 좋은 노래네요. 네, 이 노래를 들으면서
이제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심하세요.